이 시험 너무 못 본 겁니다. 수준에 비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못하는구나. 이것이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어라는 과목은 점수의 어떤 기복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 과목이죠. 지문단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지? 지문 하나를 못 풀면 10점 이상 날아가죠. 반면에 하나를 더 풀면 10점이 오르는 거야, 그냥.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시너지 효과죠. 문학을 만약에 내가 시간 내에 못 풀었어. 그러면 독서도 못 풀죠. 근데 문학을 시간 내에 풀 수 있으면 시간이 남으니까 독서에 투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학 한 과목만 잘해도 독서도 같이 잘하게 되는 효과가 돼요. 알겠니? 그래서 국어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 한 또 20점, 30점이 순식간에 더 바뀔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못 봤다고 해서 전혀 절망할 필요도 없고 잘 봤다고 해서 괜히 또 안심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갭을 좀 줄여야 돼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못 볼 수 있다는 가능성 얘기했잖아. 근데 오늘 이제 에어컨 싫다. 긴팔 입고 수업해야 되나? 이게 뭐 하루 종일 에어컨 쐬니까 몸이 죽어가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알고 보면 쉽다예요. 알고 보면 쉽다. 알고 보면 쉽다는 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뭐 바로 강의 위주로 오늘 들어갈 테니까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일단 독서 이론은 이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독서 이론은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도 없어도 돼요. 뭐 시험지가 어떻게 하세요? 뭐 전략이 아니야.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다시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지포 보는 거니까 알겠지. 논평 이게 다시 나오는 게 아니잖아. 전략 안 써도 돼요. 자, 보시면 오늘 독서 이론에서는 좀 2번 유형만 조금 독특했어요. 이런 시각자하고 같이 하는 건 안 나왔고 1번에서 선지의 성격을 좀 볼 수 있는 건데 일단은 1번 유형을 보면 항상 나오는 이제 비유형이죠. 1번은 위치 찾는 건데 이게 기존에는 뭐 특정한 2개 정도 문단에서 몰아서 나왔던 거와 다르게 1문단부터 5문단까지 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 읽어가면서 하면 되겠고 벌써 1문단부터 뭐 틀렸죠. 왜냐면 이거 선지의 성격이야. 이게 좀 용어의 정의라기보다는 좀 구조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글자 읽기 요약 추론 요게 읽기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어휘력이나 읽기 흥미 동기 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구조적으로 구별되는 거거든. 그럼 읽기 기능은 어디에 포함돼요? 왼쪽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죠. 알겠어? 그래서 1번부터 어디서 틀렸습니다. 읽기 기능에는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가 아니고 뭡니까? 글자 읽기 요약 추론 이게 읽기 기능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왼쪽이라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글자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맞는 거다 이러면 안 된다고. 세심하게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푸는 애들한테 일침을 가한 거예요. 구조적으로 좀 정의를 어디에 포함되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매튜 효과에 따르면 읽기 요소를 가르칠수록 잘 읽게 된다. 그 매튜 효과는 어디예요? 여기 이제 읽기 요소 잘 갖추면 잘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3문단 이거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요. 여기 보면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매튜 요소는 중요한 동력이다 5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1번으로 잘 골라줘야 되는 거. 최근에 이제 요 비유형이 좀 어려웠어요 이번에. B가 원래 기본 땅 점수를 좀 받아야 되는 건데 1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14번도 그렇고 좀 많이 틀려왔어요. 그 다음에 2번이 좀 독특한데 어차피 이거는 뭐 2문단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총체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어휘력 수준에 비해서 읽기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높은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낮은 학생들은 어휘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진다. 왜? 읽기의 양과 관련된다는 거죠. 어휘를 많이 알면 그만큼 읽기의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또 읽기 양이 많아지게 되니까 점점 더 어휘 습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
보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벌써 1번은 이런 것도 틀렸죠. 기억이 읽기량이 더 많아요. 어휘를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읽기량의 차이가 그렇게 점점 누적돼서 벌어진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이해해서 풀면 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있다고 해서 뭐 이거랑 전혀 뭐 상관이 없어요. 알겠지? 그냥 A 부분만 잘 이해하면 풀 수 있는. 3번은 뭐 평소에도 보는 요령인데 외티 효과로만 설명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걸 이제 보완해주는 역할. 그래서 여기만 읽고 바로 풀 수 있게 A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동체 내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함으로써 여기가 점진적으로 발달한다는 이거를 뭐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호 어떤 공유죠. 이 말을 바꾸면 그 요거죠. 서로 상호작용이 나와 있는 게 읽기 경험을 공유한다. 이 내용 아니겠어요? 이거 푸시면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바로 여기만 읽어도 바로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1번만 조금 조심했으면 될 것 같고요. 선지를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평가원의 좀 출제자의 성격을 좀 엿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 지문을 보시면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오히려 더 또 최근에 트렌드보다 좀 쉽게 나왔어요. 사상 철학에 일부 논리학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접근도 없이 바로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이제 진나라에 관련해서 이걸 찾았어야 돼. 사상을 통제했다는 것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사람 이름 나오고 지식과 학문을 이렇게 보고 있다. 학문에 대한 내용.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지식과 학문을 애초에 사상을 뭐 했다? 통제한 거죠. 이렇게 해서 사상을 아예 통제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떤 이거 논리학이래. 어이씨, 야, 저번 주 역사학이 역사. 역사학이 들어가요. 역사학은 이렇게 시기별로 좀 보시면 되거든요. 시기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전국시대의 순자예요. 이때는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야. 그 이전 시기죠. 그러니까 진나라는 지금 사상을 지식과 사상을 전부 통제를 했고, 알겠지? 순자 전국시대에는 어떻게 했다?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줬다. 이거. 그래서 이제 한나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화제가 되겠죠. 얘는 뭐 했다? 진나라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방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거죠. 이 과제죠. 그러니까 원인 분석하고 안정적 통치방을 제시하고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걸 극복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과 육가였다. 사람 이름 나오잖아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이 문단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육가의 사상. 됐어? 자, 그래서 여기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고조의 치국 대책,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한 고조가 명령을 한 거예요. 신화라는 책을 저술했어요. 그러면 이 책이 나오면 이 책의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무엇인지. 여기 이제 사상철학 견해가 들어가 있죠. 책의 내용을 보시라는 거고. 여기서 아까 했던 거 진의 멸망원이 분석한 거예요. 아까 이거 1번 진의 감명 원인,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과 의무한 통치, 교만과 사치, 행정하지 못한 일. 이게 다 문제점들이죠. 이걸 이제 보완을 해줘야겠죠. 아까 진나라와의 차이점은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선택했다. 이게 이제 어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거죠. 진나라와는 차이가 있어요.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인데
여기 이제 지식과학만 관련된 게 세 가지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나오니까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통문은 뭐냐? 천문, 지리, 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 요거예요. 그래서 천문, 지리, 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 두 번째, 역사의 변화 과정에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성을 고수하지 않는다. 통변. 또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인이다.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기본 정의 확인하시고. 그래서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한해요. 여기서 이걸 구별해 줘야 돼. 아까 1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은 이거를 극복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는 긍정하지만 이쪽이 인위인 거야, 알겠어? 권력의 유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는 창출을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정치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권력의 유지를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인의에 따른 왕도 정치를. 그래서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했다. 이게 이제 통치 방안인 거야. 여기에 뭐야? 유교 이념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인의, 알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인의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긍정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구조적으로 잘 보라고 그랬잖아. 자, 다음. 인의가 실현되는 그런 정치를 위해서 그 정치 유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타사성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교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도가의 무의와 법과의 권세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무의와 권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의는 뭐다? 여기 나와 있네요. 정의가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거. 평온한 통치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가 중심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무의를 도입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권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용어 중심. 현명한 신하 임명을 통해 정치 권력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요거까지. 용어들만 쫓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4문단 보면 유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게 돼서 왜? 유교만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모두 추가했습니다. 도가나 법과도 끌어들였습니다. 정체성이 모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주의 정치행위에 따라 천명의 결정됨을 지적하고 새로운 정보가 나왔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를 잘해야 정치가 뭐 천명이 결정되는 거죠. 하늘에서 벌을 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인의의 실현을 강조했죠. 그 다음에 조선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 작년에 나왔던 거보다 쉬워요. 작년에 여기까지도 이게 넘어갔거든. 알겠어? 그럼 여기서 그냥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 원래대로 가 있는 거 풀면 되죠. 자, 일단은 5번에 가에 관계된 것만 찾으면 될 겁니다. 자, 진의 권력자인 이사는 역사 지식과 학문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그죠? 역사 지식과 학문을 부정적인 걸로 인식했잖아. 사상 통제했잖아. 그게 1문단에 있었어요. 전국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사상을 통합하려는 학문 교양이 있었다. 그쵸? 아까 순자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거 바로 제거해주고 얘는 용어가 안 나오니까 그치? 나중에 제거하면 되는 거야. 있는 그대로 하나는 대로 풀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뒤에 기억, 니은, 디귿 나오는 부분이잖아. 확인하면 되잖아요. 자, 기억은 역사 속에서 각광을 받았던 학문 분야의 개별적. 거기 이게 지금 뭐예요? 통변이죠, 통변. 통찰. 그죠? 통찰이 아니구나. 통물. 통물은 뭐야?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한다가 통한다는 거야. 모든 것들이 물이 다. 그러니까 이건 개별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
포괄적이라고 하죠. 포괄적. 써있죠. 이거 틀렸어요. 자, 니은은 도가나 복가사상. 이게 통물이나 통변이 실현된 게 인인데 인은 도가나 복가사상을 받아들였다 뿐이지 유교가 중심입니다. 알겠어요? 유교가 중심이에요. 틀렸어요. 3번. 디귿은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엄한 형벌의 집행은 진나라의 폐단이었죠. 그래서 형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벼이 해야 된다. 알겠지? 디귿은 군주가 부당한 수양과 안정된 권력, 그죠? 수양 필요하죠. 거기가 인이 어디나 산문단에 거의 무의 권세를 받아들인 거잖아. 교화의 정치를 펼쳐야 된다. 그쵸? 거기 산문단에 써 있어요. 예어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가져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의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인 게 이제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죠. 알겠습니까? 부단한 부단한 수양. 나쁜 때 나쁜. 부단한이 뭐냐면 졸라 부지런해야 된다는 얘기. 여기 큰일 났네. 바꿔줄게 그러면. 재혁이를 위해. 됐어? 됐어? 바꿔주세요. 써있지 않냐? 아, 안 써있구나. 부단한이란 말이 없구나. 그러니까 무의에 들어가 있잖아. 이거는. 다음에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은 역사지식 여기까지 괜찮아요.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게 아니죠. 창출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정치는 인의 가지고 하라고. 알겠냐? 그러니까 힘으로 창출하는 거는 인의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긍정하면서도 이렇기 때문에 구조를 잘 보셔야 된다고 했어. 알겠지? 여기가 틀렸습니다. 선지를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이번 트렌드인 것 같아요. 부평도 그렇게 되는지 보자고. 될만 하면 뭐 여러분이 선지만 꼼꼼히 잘 보면 금방 뭐 20점, 30점 오릅니다. 자, 기억. 요게 아주 요번에 하이라이트 문제. 요거 오답률 3위 문제거든요. 70%가 틀려왔어요. 어려워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유형입니다. 이런 게 이제 탐구 같죠, 느낌이. 안 나왔는데 이거 물어보면 유가와 집현전 학자들 이게 가 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공통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이잖아. 그러니까 공통점이나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가와 나의 차이점을 좀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려워요. 알겠어? 그러면 이제 방법은 가부터 좀 줄여주면 되죠. 기억은 어쨌든 유가도 얘기한 거야. 진나라의 멸망 원인을 분석했잖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한다. 이건 들어가 있었어. 그 다음에 이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새 국가로 천명이 옮겨온 것에 있다. 이런 얘기 나죠. 천명 얘기 하겠는데 정치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천명이 결정된다고 그래서 알겠지? 그래서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가 틀렸어요. 지적했습니다. 이거 진나라의 멸망 원인 지적했어요. 알겠지? 잘못됐다고 여겼습니다. 멸망 원인 그럼 뭐하러 분석해요? 천명이 그냥 옮겨왔다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너네들은 하늘에서 내린 운명이 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진나라에 뭘 분석했어? 멸망? 원인을 분석했잖아. 그지? 어디서 분석했어? 이문단에서 내동 분석했잖아. 여기 요거 진의 단명 원인 분석했잖아. 잘못된 운영을 했다고 한 거야. 알겠어? 니은은 없어요. 그러면 니은 들어가면 다 빼줘야 돼.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거 옛 국가에서 사상적 공백. 그죠? 진나라는 사상적 공백이 있었잖아. 왜? 분석 행위를 단행했잖아. 근데 이사가 사상을 다 통제해버렸잖아. 그치? 어쨌든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일단 요거를 정답으로 고르면 안 되죠. 지편연학자도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기가 있고 어차피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내비두고 요거부터. 자, 여기 선지가 좀 독특하긴 해도 우리가 평소에 풀다는 핵심 정보나 전개 방식 문제는 똑같습니다. 자, 가는 한나라 쓰인 책 설명하고 있죠. 아까 유가가 쓴 신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가는 피지배 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 아니죠. 국가 어떻게 통치하는데 무슨 피지배 계층이야. 이건 안 돼. 3번 가는 동일한 시대에 쓰인 책들을 설명하고 있다. 책들을 설명하고 있어? 한나라에서 쓰인 건 뭡니까? 신어였어요. 거기서 하나 더 설명하고 있지 않아. 두 개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지? 동일한 시대에 쓰인 책을 일단 아니고. 가는 학문적 성격의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다양한 분야의 책에다가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학문이 나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성격 자체는 통치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애매하긴 해요. 가는 국가주도 확실하죠?
누가 명령한 거야? 누가?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해서 저수를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국가 주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1번과 5번 위주로 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자, 그럼 나 보면 돼. 조선으로 바뀌잖아. 한 나라에서. 지문 자체는 굉장히 쉽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한수모의 고사보다도 훨씬 더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에서 이렇게 조선으로 넘어옵니다. 자, 나 보시면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의 역사서 편찬입니다.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좀 아까와는 좀 차이점이 있죠. 이런 책을 편찬한 목적이 그 전 이전 시대의 왕조에 대해서 필연성을 드러내는 거야. 너네가 망하는 건 필연적인 일이었다. 알겠지? 조선은 배신한 국가잖아. 배신해서 건국한 국가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 배신해서 세운 국가가 아니라 원래 이거는 고려의 멸망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성을 부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보다 조선이 뛰어남을 설득하는데 이제 태조의 명이었다라는 건 어쨌든 공통점이죠. 그래서 계속 태종은 또다시 명을 내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는 5번은 틀렸어요 이미. 실용적 성격도 아니고요. 알겠어요? 책 자체가 이거잖아. 이거 드러내는 거니까. 설득적인 목적이. 그래서 1번으로 보는 게 가장 무리가 없죠. 찾을 수가 있는 거. 이건 나 조금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거니까 4번은 뭐 바로 풀 수 있는 거고. 이후 고려의 용어들, 자 이제 주장이나 견해 파악해야죠. 그대로 시작한 주장과 유교적인 명분에 따른 명분에 맞춰 고쳐 쓰자고. 고쳐 쓰자는 주장이 맞서는 등 세종 때까지도 논란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그대로 쓰자는 거하고 유교적 명분에 맞게 쓰자 이게 대립하고 있었다고. 명분에 맞게 유교적인 용어를 고쳐 쓰자는 거지. 고려하고 아무래도 이제 조선은 사상이 다르다 보니까. 자, 문종대에서 이제 책 이름이 나오네요. 고려사 편찬이 완료가 됐어. 그래서 이제 세종이 나옵니다. 경서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집현전학 자들과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교양과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갔습니다. 집현전 학자들 얘기 나오죠. 아까 7번에 있었으니까 그제? 주체를 파악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7, 8문단을 보면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치평전하고 책이 계속 나오네요. 여기 책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이 원부터 명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했는데 정리 과정에서 그 자치통감 항목이 나옵니다. 주제학적 역사와 자치통감 항목에 따라서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어. 하지만 정리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뭐 원나라는 몽골족이 세운 국가니까 비정통이다. 뭐 송나라는 한족이 세운 국가니까 정통이다. 우리나라도 뭐 발해는 우리 민족이 정통적으로 세운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뭐 고려는 우리 민족이 통합돼서 세운 국가다. 이런 식으로 정통과 비정통으로 정리 과정에서 구별했다는 거야. 그래서 세심하게 봐야 돼요. 근데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이런 강목체를 따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치평 요람에 관한 정보를 파악을 해야 돼요. 5번에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강목체를 썼다는 것은 어쨌든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건 어디서만 썼다는 거야? 정리 과정에서는 이렇게 했다고. 근데 실제 편찬 형식에서는 이런 강목체를 쓰지 않았다고. 정통, 비정통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세심하게 좀 읽어줘야 돼. 또한 올바른 정치협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청명이 옮겨간다는 내용. 여기 이제 얘네는 청명이 옮겨간다고 얘기했네. 아까 7번에 있던 거, 그지? 자, 됐어. 할문단.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 삼았다.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어쨌든 그러면 아까 공통점이 있네요.
그치? 여기 보면 문제점 지적했잖아.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 혼란과 세월까지 혼란 수습 등을 부각했다라는 거. 이런 고려 말기에 혼란이 있었다는 거 이런 거 지적했잖아. 왜 망했는지, 그지? 그러면 그 이전에 국가를 거울 삼는다는 내용은 공통점이 있죠. 7번에. 치평연합의 국조 부분인 건데 여기 나옵니다.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면서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유교적 사회로 했거나 이게 문제점을 이제 뭐하자 해결하자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불교는 뭐가 있었다? 폐단이 있으니까 유교적 사회로 가자. 알겠지? 국조 부분에 관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책에 관한 것만 좀 잘 살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용교청과는 뭐였어? 세종은 조선왕제 우수성을 부각한 내용이었다. 풀이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 그치? 샘이 깊은 물은 아니 그칠세 배웠잖아. 용교청과, 그죠? 나와 있습니다. 책의 내용만 좀 살펴보세요. 지문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러면 5번 이제 3, 4, 5번 보자. 먼저 치평요람은 자칫 통각 강목에 거기 이제 어디 보면 돼? 실문단 좀 자세히 보면 돼요. 편찬 형식에 따라서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별한 게 아닙니다. 정리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편찬 형식은 뭐야?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고 써 있어요. 실문단에. 실문단에 써 있잖아. 정리 과정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거에 따라서 근데 편찬 형식에서 이런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고. 알겠지? 말을 살짝 바꿨어요. 여기서 낚인 거야. 이번에 트렌드는 똑같죠. 선지 좀 꼼꼼히 보라는 거. 알겠지? 눈으로 풀면 이 얘기도 있고 이 얘기도 있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두 개가 연결이 안 돼요. 알겠어요? 눈으로만 보면 있는 것 같잖아. 그지? 아까도 1번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1번도 눈으로만 보면 이거나 여기 있어. 근데 두 개가 뭐 한다고 연결이 안 되잖아. 눈으로만 보면 있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이 출제자가 선지 구성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용어를 바꿔치기 하든가 서술어를 바꿔치기 하든가 상관관계를 바꿔치기 하든가 인과관계를 바꿔치기 하든가 확실히 보이잖아. 근데 이거는 용어하고 여기 설명이 지금 연결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면 있는 거야. 대충. 그러니까 선지를 대충 보지 말라고 낸 거예요. 알겠어요? 눈으로만 보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쉽다니까. 알겠지? 사실 너네가 몰라서 못 푸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 저기 몰라서 못 푸는 게 있었잖아. 아예 뭔 내용인지 몰라서. 그런 건 아니라니까 지문이. 그러니까 그것만 잘하면 그런 것들 다 맞춰낼 수가 있어요. 3번이 답인 거예요. 고려의 문제점들을 보였어. 쪽에서 그지? 용비어천까지 이거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예, 디귿만 보면 되죠.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 자, 이것도 꼼꼼히 보셔야 돼요.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새 국가의 군주. 그럼 요건 눈으로 봐서 맞는 거 같잖아. 어제 둘 다 유교에 따라 통치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조선시대 이 고려는요 사상적 공백이 있진 않았어요. 사상 통제를 하진 않았잖아. 불교가 있었지만 불교의 폐단을 지적한 거지. 알겠지? 사상이 없는 거야? 어떤 시기가 댓글에 이렇게 써놨어. 불교의 폐단이 있다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상적 공백이 있었던 게 아닙니까? 불교 믿었다니까 고려 사람들은? 불교가 없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상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지 사상에 공백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진나라처럼. 알겠지? 진나라는 뭐 했어? 분석행위로 책을 다 불태워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꼼꼼하게 보셔야 됐습니다. 꼼꼼하게. 자, 다음이요. 요거는 지난주에 풀었던 유형입니다. 지난주에 괴델리안 논문했던 거 기억나죠? 하나씩 이렇게 따져보는 거. 알겠지? 같은 유형이야. 자, 그럼 8번 보시면 동양 역사가들의 견해인데, 자, 먼저 기억부터 보면 여기 이제 읽어보시고, 신화에 제시된 진의 멸망 원인에 대한 지적은 관련 내용의 진위에 대한 명확표예요. 왜? 이렇게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역사를 논할 때 진나라의 멸망 원인이 이게 맞느냐, 진짜냐, 가짜냐
이걸 논하라는 얘기야. 기억의 관점은. 알겠지? 어? 일본은 뭐 맞는 서술이잖아.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걸 생각할 수 있죠. 자,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하는 얘기야. 이거 어디 있어? 육문단에 있었지? 역사 요거야 요거.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는 거야.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보기를 보시면 진위를 분명히 하는 게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는 거야. 근데 얘네가 두 개가 이제 지문하고 보기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타당하게. 항상 연결의 타당성 따지는 거라고 그랬잖아. 보는 건 굉장히 쉽게 돼 있다니까. 고쳤어. 잘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는 게 아니고 진위를 판별하자는 게 아니야. 이게 가짜니까 용어를 바꾸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유교적인 명분에 맞게. 알겠지? 그것 때문에 고치자고 한 거예요. 알겠어? 이게 잘못된 용어니까 진위 판별 때문에 고친 게 아니고. 알겠지? 그러면 기억하고 안 맞죠. 왜 바꾸자고 그랬다고 용어? 유교적 명분에 맞게. 알겠지? 이제 유교 사회가 됐으니까 불교적인 용어나 뭐 그런 유교에 안 맞는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고쳐내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몇 번이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 뭐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평소에 풀었던 모의고사보다 결코 어렵진 않습니다. 알겠어요? 나머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휘는 열심히 해야죠. 자, 조금 더 해보고 싶게요. 자, 알고 보면 어때요? 그렇게 뭐 어렵게 설명하는 게 없죠, 선생님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아직 시험 상황이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자, 10에서 13 보시면 이게 지금 무슨 지문이야? 과학 지문이잖아. 과학 지문, 기술 지문 평소에 어디 있었어요? 14, 17에 있었죠. 바뀐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더 편해졌어요. 한 장 안 넘겨도 되잖아, 이러면. 한 장 안 넘겨도 되잖아. 그래서 과학 기술이 14에서 17이었다가 10에서 13으로 가니까 더 수월해졌어요. 왼쪽에 있으니까 바로 좀 풀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기다 보시면 자, 지난 시간에 과학 지문 또 했던 거 기억나죠? 두 번이나 했는데 과학 지문에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어요? 어떤 부분이 좀 고급스러운 문제로 나오더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과정이었죠. 과정 기억나요? 과정 정리했던 거. 과정 정리했던 거. 지난 시간에 뭐 자기장을 통해서 뭐 이거를 이렇게 뭐 우리가 평형 상태, 뭐 반평형 상태 했잖아. 과정이 중요했죠.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과정 이해하는 문제. 그런 질문인데, 자, 먼저 혈액의 역할 보시고 항상 기능이나 역할은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뭘 하는지 기능이나 역할. 자, 그래서 혈액 손실을 막아주는 게 이제 혈액 응고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혈액 응고가 돼야죠. 혈액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 혈액 응고는 뭐냐? 섬유도 단백질인 피부린이 뭐 형성된 기물이 혈서판이 응집된 혈서판 마구에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에요. 여기도 이쪽에 과정이 나와 있어요. 피부린이 모인 게 섬유소 그물인 건데 이게 뭐하고?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서 정의하고 있죠. 혈병이라는 걸 만든대. 이게 혈액 응고라는 거야. 알겠지? 정의 먼저 보시고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 혈병을 뭐라고 한다? 혈전이라고 한다. 혈관 내부에 있으면 이게 혈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부에 있으면 좀 문제가 되죠. 혈액이 응고되면 혈액이 잘 흐르지. 안 할 거 아니야.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혈액 응고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떤 혈액의 손실을 막아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내부에 발생하면 별로 안 좋을 거야. 알겠지?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혈전이 발생을 해서 혈관 질환이 발생해요. 양면성이 있는 거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이게 첫 번째야. 원활한 순환. 여기 이게 전개 방식이에요.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 화지야. 이 친구의 뭐예요? 기능과 역할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개 방식임을 발견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험 상황이라는 건 그거는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돼요. 여유.
얘들 알겠지? 여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면서 세 가지 부류가 있어. 첫 번째는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는 거야. 뭘 푸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푸는 경우가 있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이런 경우는 진짜 점수가 안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쫓기는 거예요. 계속 쫓겨요. 그러니까 쫓기듯이 풀어요. 세 번째는 좋은 부류죠.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 안 보이던 것도 보이기 시작해요. 꾸준한 연습만이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타민 K의 역할은 두 가지라는 거죠. 비타민 K의 역할은 뭐인 거야? 혈액의 응고도 하고 원활한 순환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야. 알겠지? 내부에서 순환을 잘해야 될 거고 혈액의 노수에서는 응고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로운 역할을 하는 거죠. 어머님들이 거의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거의 50대 이제 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들 50대 아직 아니에요? 40대? 20대요? 50대요. 50대죠? 깜짝이야. 이제 부모님한테 이거 나중에 용돈 모아서 우리 효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방법. 1, 2학년 같은 경우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부모님이 3학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자, 비타민 K는 여기 이제 첫 번째 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혈액이 뭐하도록 돕는다? 응고돼서 돕는다. 이게 역할이죠. 혈액이 또 응고가 돼야 어쨌든 잘 피해 누수를 막을 수 있을 테니까. 자, 지방배설을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이 되어서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그러니까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게 혈액 응고에 도움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그런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 우선 나오잖아. 그럼 여기 뭐가 시작되는 거야? 얘들아, 과정이 시작되는 거야. 그럼 지난 시간에 이런 거 거의 마지막 문단에 나와서 굉장히 중요하게 풀었었다 얘기했잖아. 그지? 0을 저장하자, 1을 저장하자, 데이터베이스 할 때,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야. 이거를 찾아냈느냐는 거야. 독해를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배운 거를 써먹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너네가 그러니까 수업을 들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냐 이게 아니라 배운 게 있으면 그걸 내 거를 만들어서 시험 상황에서 낯선 상황에서 써먹는 게 중요하거든. 그걸 써먹지 않으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수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인 거야? 여러 혈액 응고인데 일단 활성화돼야 돼. 그 다음에 이유 그랬잖아. 그럼 끊어주면 되죠. 쌤. 어? 근데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잖아요. 비타민 K는. 근데 혈액 응고를 지연시키면 말이 노출되잖아요. 이게 결핍이 돼서 응고가 지연된다고. 비타민 K가 결핍이 돼서. 그러니까 저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한 거야. 결핍이 돼서 지연된 거. 결핍된 게 뭐지? 비타민 K가 없구나. 그 다음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돼. 이따 문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트롬빈이 또 뭐하냐? 다 인과관계들이죠. 피브리노겐의 불용성을 피브린으로 바꾼다. 피브린 아까 본 거죠? 알겠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비타민 K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이제 볼 건데 이제 과정을 보시면 혈액 응고의 과정, 응고의 과정을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면 그 다음 이게 트롬빈으로 전환이 돼. 그 다음에 트롬빈은 피브리노겐을 뭘로 바꾼다? 피브린으로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 다음에 피브린이 얘하고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1부터 3까지의 과정이라면 여기가 4의 과정이야. 두 개를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피브린 여기 나오니까.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게 아까 여기 위에 있는 게 이게 혈점 만드는 게 4번의 과정이라고. 그럼 역할 아직 못 봤지. 그럼 비타민 K는 뭐냐? 이게 이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활성화에 관여를 한다. 그래서 활성화 설명하고 있어요. 비타민 K는 여기 인자들이 합성될 때 얘네들의 활성화 여기에 기여한다는 거야. 이 과정.
알겠지? 첫 번째 과정에 기여한다는 거야.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알겠지? 그래서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여기 잠깐 이제 원리 설명하는 거죠.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결합하려면 얘가 카르복실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거 뭔지 또 전문 용어니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카르복실화가 뭐인 거야?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얘하고 결합하려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알겠지? 카르복실화가 전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카르복실화는 뭐냐? 아미노산이 전환되는 걸 얘기해. 그럼 비타민 K가 하는 역할은 뭐야? 이거에 기여할 때 이 카르복실화를 시켜주는 역할이야. 알겠지? 활성화할 때 카르복실화. 알겠어? 그래서 비타민 K 여기가 핵심인 거예요. 비타민 K 이게 역할이야. 카르복실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비타민 K가. 그러면 생각해봐. 비타민 K가 결핍이 되면 어떻게 돼? 카르복실화가 안 일어나니까 얘가 칼슘 이온하고 결합을 못하지. 결합 못하면 활성화가 안 되지. 그럼 뒤에 과정은 다 안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혈액 응고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인공관계가. 그래서 이런 단백질을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한다.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 그러니까 이런 단백질이 K 의존성 단백질이 되는 거야. 비타민 K. 알겠어요? 자, 그럼 3분단 넘어가면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1과 그다음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2로 나뉜다고.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1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에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진 않아요. 그럼 비타민 K2는 좀 따로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지? 자,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잖아. 그럼 여기서 끊어주는 거예요. 기능 하나 더 나와. 그럼 아까 1문단에서 봤던 기능은 뭐였어? 응고 말고. 1문단에서 봤던 거. 원활한 또 뭐? 순환시켜주는 거 알겠지? 원활한 순환.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 이제 순환 설명할 거야. 방금 응고 설명했잖아. 근데 역설적이죠? 응고도 시켜주고 순환도 시켜주고 역설적인 거야. 그러니까 헷갈려요 사실은. 아주 잘 냈어요. 자, 그럼 일단 비유형부터 봐야죠. 10번 보자. 일단 1차 독해 끝났으니까.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이게 지금 바뀌어 있잖아. 인과관계가. 1문단에서. 섬유소 그물 얘기, 자, 용어의 위치 파악해야죠.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과정이나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에 인과관계가 많으니까 두 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은 보세요. 섬유소 그물이 혈습한 막이야 뭉쳐야 혈병이 되고 이 혈병이 혈전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혈병이 혈전인데 섬유소 그물이 뭉쳐야 이게 형성이 되는 거야. 알겠지? 바뀌었어요. 인과관계 바꿨잖아. 그러니까 그냥 1번이 답인 거지. 이거는.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투관 마개가 형성이 돼야죠. 왜? 혈소판 마개가 뭉쳐야 되니까 1문단에 있고 혈병이 생기면 혈소판이 또 응집이 돼야 됩니다. 1문단에 있었어요. 혈관 경화가 동맥 경화죠? 이게 일어나지 이물질이 침착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원인이니까 1문단에 있어요. 석회화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1문단에 지금 죄다 정답이 있죠. 자, 요거만 지금 풀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럼 뒤에 거 보자 이제. 칼슘이 없어 올라고 뒤에 이제 다 몰려 있는 건데. 쉬는 시간이요? 아 맞다. 아 이거 하고 해. 갔다 와야돼요. 애매하니까. 자 보자. 그만해. 야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일찍 끝내줄 거라고 그랬지. 혈관 건강과 관련된 너 왜 웃어? 지난번에도 일찍 끝내주신다고 했는데 5분 늦게 끝내주셔서 아니야 지난주에 일찍 끝났잖아. 아니 왜냐면 너네가 지각만 안 하면 돼. 그럼 딱 2시에 시작할 수 있잖아. 그치? 일단 정상적인 이야기 하는데 맨날 지금 너네들이 서로 갈구라고. 너 때문에 늦게 끝난다고 지각하는 애들한테. 서로 갈궈요. 서로 갈궈. 그러면은 일찍 올 거 아니야. 2시까지 서로 눈길을 주면 아 애들한테 욕먹겠지 이러고 일찍 올 거 아니야.
그럼 딱 2시에 시작해서 딱 정상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저 뒤에 정환이 봐야지. 그럼 딱 정상적으로 시작해서 끝낼 수 있다니까. 서로 갈구세요. 그럼 돼. 자, 비타민 K에 김하늘 오늘 할 말 있었는데 안 오네. 고민이 많던데. 자, 칼슘의 역설 보자. 역설과도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먼저 설명하겠다는 거야. 다른 중요한 기능 우리 알아요. 뭔지 뭐 하는 거? 순환에 기여한다는 거야. 혈액 순환에.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뭐야? 그 혈전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기능이겠죠. 자, 칼슘의 역설과 관련인데 나이가 들면 이게 이제 부모님들 얘기입니다.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이게 여성들 특히 여러분들 이제 한 30년 후에 생겨요.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막 부모님들 무릎 관절 아프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러실 거야. 어깨 아프다고. 골다공증 생겨요. 칼슘 밀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게 문제잖아. 그럼 이거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뭘 섭취하는 거야?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는 거야.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야? 하지만이에요. 그 뒤에 정보 보시면 됩니다. 다시 문제가 생겨요. 섭취를 해도 혈액 내 칼슘 농도 여기 흡수가 돼요. 근데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무슨 얘기야? 뼈까지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지금. 하나 또 문제 또 하나 더는 뭐냐면 혈액에는 농도가 높아지니까 칼슘염이 침착이 돼요. 그래서 혈관 석회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북민경화 아까 피가 안 흐르는 거라고 했잖아. 혈관 질환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건 안 줄게요. 여기 또 13번에서 써먹어야 돼서. 뭐 지금도 이건 사실 먼저 풀 수는 있습니다. 앞에만 봐도. 뒤에까지 일단 있자고. 여러분들이 뭐 시험 상황에서 그 생각 못 할 테니까. 자, 칼슘의 역설은 이렇게 돼요. 왜 역설이냐면, 자, 뼈에 지금 칼슘이 무조건 칼슘 밀도가 낮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칼슘 보충제를 섭취를 해요. 문제는 두 가지가 발생해. 첫 번째는 뭐인가? 이걸로 발생하는 문제는 혈액에는 흡수가 돼서 농도가 높아지는데 뼈에는 흡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야. 골밀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혈액이 흡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칼슘이 뭐가 돼? 아까 칼슘 이온하고 다른 거야. 잉? 위에도 칼슘 밑에도 칼슘 이러니까 아 시작을 칼슘 많이 나와 막 이러면서 헷갈리면 안 돼요. 칼슘이 침착이 돼서 뭐가 일어나? 혈관 석회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러면 피가 잘 안 흐른다고 알겠지? 그럼 어쨌든 얘는 혈관 석회화만 막아주면 될 거 아니야. 비타민 K는 그치? 여기서 눈치를 까야 돼. 아 비타민 K가 왜 순환에 기여하느냐? 혈관의 석회화를 뭐하니까? 막아주니까. 알겠어? 그러면 부모님한테 뭐를 효도 선물로 하면 돼요? 부모님이 어디 다리가 아프시다 그러면 골다공증 걸리시면 일단 첫 번째 뭘 사다 드려? 동물성. 아니 이 새끼 칼슘 보충제부터 먼저 사다 드려. 칼슘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먹으면 되냐? 칼슘 보충제 하나 사다 드리고 그 다음에 더 똑똑하게 뭐 사다 드리면 돼? 비타민 K가 들어간 걸 사다 드리면 돼요. 그 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 같이 먹어야 되는 거지. 알겠지? 뼈까지 갈 수 있게 해줍니다. 혈관 석회화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출제자가 여러분들 효도하라고 낸 거예요. 본인 고3 또 이거 고생하시니까 또 학원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이게 억제가 됩니다. 이게 해결해주는 거죠. 이 단백질이 바로 K 의존성 단백질이에요. 그럼 K 의존성 단백질에 의해 활성화, 이걸 활성화 시켜주는 게 뭐야? 비타민 K잖아. 그치? 알겠어? 그래서 이게 억제가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아까 했잖아. 아까 나왔던 거예요. 활성화되지 못해 석회화가 일발된다. 그러니까 이걸 막아주는 게 뭐라고? MGP인데 얘가 뭐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그러면 얘를 카르복실화를 시켜서 칼슘 이온과 결합해서 막아주는 게 뭐예요? 비타민 뭐가 하는 역할이야? K가 얘를 활성화 시켜줘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야 혈관 석회화가 방지가 돼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1은 간세포에서 활성이 높고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고. 아까 간세포에서 합성되는 게 뭐였어? 혈액 응고인자잖아. 그치?
아까 간세포에서 합성되는 게 여기 이 문단에 뭐라고 그랬어? 혈액 응고인자 여기 어디 있어? 그러셨는데? 비타민 K는 프로트론틴을 비롯한 혈액 인구입니다. 아니. 여기 있네. 여기. 그죠? 여기서 안 보였어, 그지? 간세포에서 합성된다는 게 써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간세포에서 활성이 높으면 얘는 K1은 어디에 관여한다는 거야?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는 거야, 알겠지? 써있네요, 당연히. 출처자가 아주 시들합니다. 여러분 발견하라고 하지 마.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화는 K2가 담당한다.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공통적으로 모두예요. 모두 이게 공통점이야. 어쨌든 공통점은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를 해요. 어쨌든 이건 공통점이야.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어쨌든 K 의존성 단백질을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럼 어쨌든 관여는 하는 거죠. 응고든 혈관 석회화 방지 등 관여는 하는데 일단 K1은 혈액 응고 인자를 주로 활성화시키니까 이쪽에서 더 많이 활동을 한다는 거야. 알겠지? 혈액 응고 쪽. 근데 우리가 지금 부모님들한테 선물을 해주려면 혈관 석회화 방지가 더 중요하잖아. 그러면 K1을 사다 드려야겠어? K2를 사다 드려야겠어? K2를 사다 드려야 되는 거지. K1은 뭘 더 많이 담당하니까? 혈액 응고 쪽을 더 많이 담당하니까. 알겠어? 근데 부모님이 혈소판 감소증에 걸리셨다. 혈액 응고가 잘 안 돼. 그러면 뭘 사다 드리면 돼? K1을 좀 사다 드리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K2는 그 이외야, 이외. 그래서 대부분 칼슘 보충제의 보조제는 K2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K1은 아무래도 혈액 응고 쪽에 더 많이 작용을 하니까 K2가 이 혈관 석체화 방지해 주는데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근데 어느 쪽에서 더 많이 활동을 하느냐 이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아까 지방에 녹는다고 그랬죠? 동물성 식품과 발효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된다. 부모님 이거 싫어하시면 K2 보조제가 약국에 있습니다. 사다 드리면 돼요. 자 그러면 11번 보죠. 역설. 역설을 먼저 설명했죠.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뭐였어? 이건 어쨌든 뭐 우리가 4문단 확인하시면 되는데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의 효용성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K1이든 K2든 효용성은 커지죠. 필요하죠. 혈관 석회화 방지해야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혈액에만 흡수해야 되고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알겠지? 요거는 맞는 얘기죠. 3번 칼슘 보충제 섭취해도 골다공증을 막지 못하나. 이거는 맞아요. 뼈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혈관 건강이 오히려 악화가 되죠. 칼슘이 침착돼서. 그지? 이거 찾으라는 거야. 이 문제점. 요거 찾으라는 문제야. 칼슘 보충제를 섭취를 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을 해서 아까 칼슘 이온과 결합해서 이것도 말도 안 되고 그냥 칼슘 보충제 자체에 칼슘이 침착되는 겁니다. 결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어요? 혈액 내 단백질은 칼슘 이온과 결합을 해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냥 요 경우에는 그냥 요게 헷갈리는 거야. 4번이. 알겠지? 칼슘 이온하고 달라요.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흡수되지 않은 게 아니라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칼슘 자체가 침착을 해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2번이고 12번 K1과 K2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거. 자, 기억은 이행과 달리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간세포에서 합성되는 건 뭡니까? 아까 혈액 응고인자죠. 합성은 식물에서 합성돼요. 알겠어요? 합성. 헷갈리면 안 돼. 활성화 정도가 간세포에서 큰 거야. 알겠어? 합성되는 게 아니고 여기가 틀렸습니다. 니은은 기억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된다. 아니고요. K2 자체를 섭취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기억이나 니은이나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카르복실화 얘기죠? 아미노산 변형은 둘 다 카르복실화를 시켜줍니다. 비타민 K라고 그랬기 때문에. 알겠지? 그건 다르지 않아요. 차이점이 아닙니다. 기억과 니은은 공통점 모두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을 한다. 그게 뭔데? 카르복실화에 기여하잖아. 알겠지? 비타민 K 자체가 이게 카르복실화 요 얘기예요. 알겠어요? 요게 돼야지 칼슘 이온하고 결합해서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다고 그랬으니까 4번이 답입니다. 카르복실화 얘기예요. 비압과 니온이 일반적으로는 결핍이 발생하면 문제가 되죠. 둘 다 문제가 되죠. 응고에도 문제가 생기고 순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어요? 뭐가 없어요. 자, 13번이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자, 13번은 이거 뭐 이해하라는 거야? 가정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인과관계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게 항상 3점짜리로 나오죠. 과정이나 인과관계가 있으면. 자, 와파린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다. 그럼 가에 관련된 거 먼저 보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는 게 이 친구의 역할이잖아. 그치? 기능이나 역할. 그러면 가를 지나치게 투여하면 혈관 석회화 유발할 수 있지. 왜? 비타민 K가 혈관 석회화를 막아주니까. 알겠지? 막아주는 걸 방해하니까. 오케이? 혈관 석회화 문제 생길 수 있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 나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해요.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지 않는 거니까 여기 과정까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알겠지? 어디만 끊어주는 거야? 피브린 분해니까 여기만 끊어주는 거야. 알겠어? 그럼 나는 이미 뭉쳐있던 혈전, 이게 지금 뭉쳐있던 혈전, 여기 아까 1문단에서 피브린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피브린이 뭘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얘하고 뭉쳐서 이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섬유소 그물이 형성이 안 되니까 혈병이 풀어져 버리겠죠? 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피브린을 분해하기 때문에 뭉쳐있는 혈전이 풀어지도록 합니다. 그 결합을. 피브린이 그 섬에서 그물이 풀어지는 거야. 알겠지? 자, 인과관계입니다. 다 볼게요.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 억제하면 얘는 어디서 끊어주는 거야? 여기서 끊어주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의 과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다 보자. 혈액 응고인자와 칼슘 이온. 이게 뭐야? 이 활성화 부분이잖아. 이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니까. 알겠지? 어딜 끊어준 거기 때문에? 여길 끊어준 거기 때문에. 알겠어? 그러면 여길 끊어주니까 이 뒤에는 다 안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억제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요. 이 과정은. 이게 첫 번째 과정이기 때문에. 알겠지? 트롬빈 이전 과정까지 정상적으로 되는 거야. 알고 보면 쉽습니다.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왜? 가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이게 와파린이 제일 문제야. 와파린 아예 얘는 처음부터 막는 거야.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와파린은 여기서부터 끊어주는 거야. 알겠어? 저기 플라스미노겐 활성제는 여기서 끊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헤파린은 여기서 끊어주는 거야. 정리해보면.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뒤에 다 안 일어나겠죠. 어차피. 그럼 가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도 어디서 끊어줘? 여기서 끊어주니까 여기도 다 안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어디를 끊어줬을 때 뒤에는 다 안 일어나는 거고요. 앞에 거는 다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억제예요. 맞습니다. 나와 다는 모두 피브린 섬에서 그물의 형성. 피브린 섬에서 그물 여기잖아. 그러면 나는 피브린을 분해하니까 당연히 안 일어날 거고 헤파린은 트롬빈 작용 억제하니까 어차피 뒤에는 다 안 일어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과정을 어디서 끊느냐 이것만 이해하면 쉬워요. 과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를 끊어주는 거야. 억제한다는 거. 그럼 여기는 정상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럼 B를 끊어주면 C하고 D는 다 안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다 맞습니다. 3번이에요. 어때요? 생각보다 그 과정만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그치? 한수 모의고사 우리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보기가 쉽습니다. 알겠죠? 자, 쉬었다가 마지막 제일 어려웠다는 경제 지문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찍 끝나요?